안녕하세요, 지인 소장입니다. 지금 허가를 접수한 상황이죠. 허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건설사 선정을 위한 사전 작업을 할 건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시공 스펙의 결정입니다. 허가 도면에는 구체적인 사양이 없죠. 시공 방법 역시 표준 시공 방법을 따르고요. 앞으로 보여드릴 특기 시방서 작성은 내외부 재료의 상세 스펙과 시공 방법을 확정해서 우리 집만의 구체적인 특징을 부여하고 건설사들이 시공 견적을 보다 정확하게 산출하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은 시공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영상이 제작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이 영상에는 물론 설명글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자, 그럼 아산 탕정지구 상가주택의 특기 시방서를 한번 보면서 설명할게요. 예, 지금 탕정 상가주택의 특기 시방서입니다. 재료의 스펙과 시공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명기가 되어 있고 작성이 이미 다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건설사 선정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 상세 스펙의 결정 내용인데요. 이번 영상은 여기 보시면 특기 시방서 옆에 시공 계약 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이 특기 시방서가 건설사 선정 하기 위해서 후보 건설사들이 선택이 되었겠죠. 그 후보 건설사들한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특기 시방 내용대로 견적가를 내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이 내용대로 견적가가 제시가 안 되면 무의미하겠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 특기 시방서는요, 스펙과 시공 방법이 망라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사진첩처럼 아주 보기 쉽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건 아키짐만의 그 스타일이에요. 건축주나 관리자가 최대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요. 좋죠? 이렇게 사진이 많으니까요. 100페이지가 넘고요.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인 내용들, 좀 더 명기했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페이지 수는 상가주택처럼 규모가 크지 않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페이지 수가 자꾸 늘어날 것 같아요. 이미 100페이지 훨씬 넘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게 뭐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축주한테는 유리하겠죠. 좋죠. 그리고 시공사한테도 유리해요. 아주 자세하게 명기가 되어 있으니까 분쟁의 여지를 확실하게 줄여주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좀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서 아키진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다른 설계 사무실에는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그 재료 스펙만 명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맞다고 주장을 하면서 다른 설계 사무소하고 설계를 진행하시는 분도 이 영상을 보고 있겠죠. 이거를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시면 좀 곤란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장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첫 번째 장에 명기를 했어요.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선별적으로 한번 볼게요. 공과금, 각종 세금에 대한 내용이 있고, 기성 직업 조건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 특기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될 시 건축주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 항목도 있어요. 특기 시방서대로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현장 여건이나 재료, 자재의 수급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야 될 경우도 발생해요. 당연히. 그러면 꼭 이 건축주와 협의해서 결정한다 라는 내용,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여기는 현장 관리 계약을 체결한 현장이니
CM과의 협의가 필수적인 현장이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탕정지구의 상가주택은 CM 계약까지 기증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드론 촬영이나 각종 자료들은 이 CM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직접 찍고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도 있죠. 기초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기초 보강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각종 인입비는 다 포함해서 견적가를 달라. 인입비 별도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사실 많은데요. 인입비가 생각보다 많아요. 뭐 전기 인입, 수도, 가스, 각종 인입비 명목으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예상하지 않은 금액이 갑자기 확 발생할 수 있죠. 인입비 명목으로. 그래서 인입비도 다 포함해 주세요. 그리고 주방 및 가구 공사는 건축주가 직영으로 할 거니까 견적서에서 빼주세요 라는 내용도, 제가 시공을 한번 해보니까요, 주방이나 가구에 대한 만족도는요, 직영 공사를 하지 않으면요 그 만족도가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 주방이나 가구를 포함시키면 비용이 조금 싸지는데 건설사에서 아무리 주방이나 가구를 잘해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예 이걸 별도로 빼는 게 좋아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건축주님한테도 제시를 해서 이렇게 명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면요, 이 특기 시방이나 스펙이나 시공 방법은요 아주 이상적인 내용을 적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주에 맞춰서 적어야 돼요. 건축주의 예산과 건축주의 요구사항에 맞게끔 작성을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시공하는 방법이 이상적이다, 이게 재료가 너무 좋아 보여서 이거를 명기를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좋은 것을 쓰면 좋죠. 그러나 항상 좋은 것은 비싸죠. 그래서 건축주의 예산이 맞는 이란 조건이 항상 깔려야 돼요. 그러나 또 건축주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들어도 이 부분은 좀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죠. 대표적인 게 주인세대 주방이죠. 그래서 이러한 건축주의 예산과 그 건축주의 요구사항에 맞게끔 작성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에어컨에 대한 내용도 있고 하자담보증권에 대한 내용, 엘리베이터에 대한 내용도 있죠. 엘리베이터가 상당한 비용을 차지하니까요, 엘리베이터를 아예 현대 엘리베이터로 고정을 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첫 번째 장에 표기를 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제 스펙과 시공 방법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톱하기에 대한 순서, 그리고 비닐을 좀 두꺼운 비닐을 여러 장 깔아라. 그리고 단열재, 기초 단열재를 할 때도 단열재 사이를 충분히 충전을 해서 기밀하게 좀 설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부대 토목에 대한 내용, 주차 구역에 대한 표현, 그리고 건물 측면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조경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레미콘에 대한 내용들이죠. 여기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레미콘은 시멘트 생산 업체에 레미콘을 사용해라. 시멘트 생산 업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시멘트를 직접 만드는 회사들이 있죠. 대표적인 기업이 상용, 현대, 아세아 등등. 근데 이 시멘트 생산 업체가 시멘트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레미콘을 또 공급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좀 시멘트 생산 업체의 레미콘이 품질이 아무래도 조금 나을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이왕이면은 좀 큰 회사 레미콘을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적어놨고요. 그리고 레미콘의 강도나 슬럼프치까지도 이렇게 다 명기를 했고, 여기 보면 1층 바닥 마감 높이는 필히 건축주와 협의해서 결정을 해라. 물론 도면에는 나와 있지만요, 현장에서 이제 실제 건물이 지어질 때 건축주가 생각이 살짝 바뀔 수도 있어요.
우리 1층 상가 높이를 조금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도면에 비록 높이가 표기가 되어 있지만은 1층 바닥의 높이는 피리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한 번 더 확인해라 라는 내용, 그리고 지수판 설치 그리고 오수 처리 등등 이렇게, 그리고 철근 사양들, 철근을 KS 국산 제품을 쓰라, 철근 보강, 단열에 대한 내용들, 단열재를 이렇게 꼼꼼하게 기밀하게 설치를 하고, 단열재 종류도 다 이렇게 명기를 해 놨죠. 내단열까지도 명기가 되어 있고요. 창문 주변 단열, CCTV, 그리고 설비 공사에 대한 내용들, 보일러 사양, 그리고 급수에 대한 사양들, 그리고 이제 환기 캡,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다 명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콘센트까지, 주인 세대 콘센트는 좀 좋은 거를 써주세요. 파나소닉 제품을 써주세요. 파나소닉 제품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건축주님이 이렇게 마음에 든다고 해서 선정을 한 거죠. 조명 중요하죠. 조명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명에 대한 사양이나 그 디자인, 그리고 외장 벽돌 건물 경우에는 벽돌이 거의 이 외관에서 핵심이죠. 그래서 벽돌을 선정을 했어요. 미리 어떤 벽돌이고 매지가 또 어떤 색이고, 그리고 벽돌에 대한 몰딩 처리들, 이런 식으로 아주 상세하게 이왕이면 사진 첨부까지 해서 알아보기 쉽도록, 건축주가 됐든 관리자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알아보기 쉽도록 이렇게. 창호공사, 창호공사는 중요하죠. 기진건축에서는요, 건축 시공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창호공사가. 그래서 창호는 꼭 선시공이 되어야 되고 기밀시공이 되어야 되고, 이왕이면 스펙까지 지금처럼 독일 제품을 쓰라, 주인 세대는. 그리고 LG 제품일 경우에, 국산 제품일 경우에는 제품 사양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죠. 그리고 기밀 처리하는 방법들. 자, 이거 창호만 보더라도요, 이 시공 스펙이나 시공 방법이 중요하다는 게 보이죠. 이렇게 창문 설치를 하는 경우와 그냥 일반적인 이제 기밀 처리를 하지 않고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는 시공 성능 차이도 나고 시공비 차이도 나죠. 그래서 이렇게 스펙을 정해놓고 일반적인 시공 방법의 견적을 요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창문 스펙은 조금 올렸어요. 자, 이렇게 쭉 금속 공사 쭉 나옵니다. 그리고 정문들 처리하는 디자인이나 방법들, 공사, 이런 식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스펙을 결정해야 됩니다. 건설사 선정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건설사 선정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 아주 중요한 재료의 스펙이나 시공 방법을 명기한 특기 시방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봤어요.